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 공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재판장이 요구해서 변경했습니다. 검사들은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걸레 같은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소장을 가지고 저희를 기소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 아닌 걸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을 수단으로 씁니다. 훨씬 죄질이 불량합니다. 좀 전에 한 건 했습니다. 문자 관련돼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런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나가서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권의 대변자를 자청하고 공익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검찰이라면 한 번쯤은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는지. 본인들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이 느닷없이 저런 수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런 문자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니까 양형에 참고해달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를 했고 지금 저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치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강백신 검사와 이건웅 검사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 관련된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 건 했습니다. 저 문자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사실 그 PPT는 아까 이주 의원이 질의하실 때 했던 그 PPT 이주 의원이 아까 질의할 때 띄운 PPT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죠. 곽규택 의원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조금 전에 그 PPT는 이주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면서 띄운 PPT예요. 그렇죠? 자, 다음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하시죠. 곽규택 의원님도 질의가 끝나고 조금 더 연장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못.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 다 다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3분 하면 안타깝지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예, 더 하세요. 네,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똑같이. 네, 네, 네. 마이크를 빨리 넣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마이크가 왜 안 들어올까요? 훼손하지 마시고. 안 돼. 되나? 야, 진짜 마이크 이거 보세요, 썩어서 지금. 나오네. 봉지욱, 한상진 이 두 사람이 지금 참고인이랍시고 나와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요. 증인 선서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위증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준비한 PPT 국회의원 시켜서 띄우게 해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알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뭐 증언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반대 신문권 보장 하나도 안 되고 죄 지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공방을 하는데 아니 저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위증의 책임을 안 지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증언입니까?
쇼지. 예? 도대체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국정조사의 조사, 이게 뭐 장난치는 시간입니까? 다들 본인들 잘못한 거 감추고 싶은 시간, 그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무슨 뭐 미소 지으면서 서로 문답합니까? 그걸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제가 진술서에 썼던 것도 강압에 의한 거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할 겁니다. 강백신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나 도대체 남욱 증인은 하도 증언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 보는 국민들도 도대체 남욱의 진술 중에서 뭐가 맞고 뭐가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모르실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동영상 이때까지 띄웠던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증인이 아시는 범위에서 저게 언제쯤인지 제가 물어보면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좀 띄워보세요. 예. 소리 안 나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전체 화면 이렇게 안 나와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해보세요. 예, 틀어보세요.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시기를 좀 들어보세요. 좀.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다 원흉으로 몰고 가고 그거를 딱 한 거지. 그러고는 신앙님이하고 9월 17일인가 그 대화해갖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녹취해놓고 또 선거 3일 전에 뉴스 타파에서 까고. 그렇지. 그거 신앙님하고 이제 저기 그거 옛날에 그거 똑같은 거짓 한 거잖아. 김만배가. 맞아요. 응. 신앙님이 불러가지고 네. 그걸 녹취록을 왜 만들겠냐고. 그러고 씨발 말이 되냐고. 그걸 3일 전에 또 그걸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녹취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하고 다 짠 거야. 다 짠 박사하고 거고, 이재명하고 다 그럼. 짠 거야. 그럼. 거기만 해도 딱 드러난다. 옛날에 그 선거 전날 그 저기 YTN 그거 하도 재미 보듯이. 똑같은 거지 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뭐 남욱 우리 지금 정인의 진술들을 뭐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뭐 검사에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뭐 인지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저희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법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3분 딱 끊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뭐라는 것 안성식 증인 잠깐 나와봐요. 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4년 3월달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에 방첩사와 같이 합수부 구성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랬죠. 사실관계 좀 약간 오해하시죠. 예, 아니 들어봐요. 예. 24년 3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방첩사 방문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방문한 이후에 24년 12월 3일 계엄이 이제 일어나니까 매뉴얼에 따라 합수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네, 이야기하세요. 그 말 했죠 지난번에. 합수부에 파견할 예, 그 명단을 그러니까 파견 준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준비하고 있었고 규정에 그것도 매뉴얼에 따라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 내놓으세요. 네, 해경에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방첩사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뉴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해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충암파 김영현 7회, 윤석열 8회, 이상민 12회, 안성식은 여인영보다 1회 선배죠? 제가 16회 1회 제가 1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하고도 친하고 여인영하고도 친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난 말씀드린 본인이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들어가세요. 친한다기보다는 아니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증인 금방 한 거 그대로 기록해 놓을 때 들어가시고요. 네. 사령관 그다음에- 부임 이후에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예. 다음에 그 20년 9월 29일 날 해경수사정보국장 브리핑 내용 결론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판단. 윤성현 참고인 나와주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20년 10월 22일 역시 월북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2년 6월 16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해경이 뭐라 그랬냐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월북 판단하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상충됩니까? 월북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죠.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서주 조금 계세요. 서주석 증인. 네. 자,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저 표현은 네. 근데 뭐 때문에 기소당한 거예요? 저는 기소당하지 지금 않았습니다. 피의자죠. 네, 기소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판단을 가지고 했지 이 자리에서 누가 월북을 단정한다고 확정한다고 말한 사람 있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판단에 관해서는 당시 국방정보본부나 해경 수사 결과는 다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한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런데 왜 3년 동안 매주 2번씩 70회 차례 이상의 증인 신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뭘 잘못했어요, 서주석 증인?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증인? 예. 자, 판단을 지금 기소하고 3년 동안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기현이가 판사가 판단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뭐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가 수사도 없이 월북을 번복시킨다라고 하는 공작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판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 2차, 3차 발표를 하고 2년 후에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6월 16일 날 이제 4차이자 종결 수사 중지 종결 사실상 종결 발표를 하는데 저는 동문서답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2차와 3차는 여러 가지 SI 정보하고 이 남측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종자의 주변 환경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라는 즉 행적과 행위, 동기 등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이 수사 종결 발표와 중지 발표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법적인 그 어떤 수사를 계속할 법리적 또는 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이제 종결을 했는데 의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일 후인 6월 22일 날 2022년 6월 22일 날 당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청장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금방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2장짜리에 보면 당시 2차, 3차 발표가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강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SI라든가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수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라는 애매모호한 이제 심의관은 SI 인가를 자동으로 받는 주의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체역 감찰 심의관은 SI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그 수사 이 2022년 6월 16일 날 수사 발표 우리가 이제 번복 발표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3차 발표는 행적에 대한 발표였고 4차 발표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지난 정부 하에서는 해석을 수사 번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사와 감사가 시작된 건데 저는 한 말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청이나 위에서 시켜서 인천서로 내려간 건지 박상춘 제주서장이 여러 차례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증거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 문안을 구체적으로 써서 이 22년 6월 16일 발표를 했는지는 최종 이 발표 문안에 초안, 수정안, 그다음에 최종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 파일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박상춘 서장한테까지 갔는지 포렌식과 추적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인천서에서 발표를 했고 당시에 박상춘 서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제 입은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는 사람은 해경 내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네. 그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오늘 국토교통부 참고인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경위와 어쨌든 간에 통계 감사와 관련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처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제 운영쇄신 TF에서 예. 조사를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게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 포함해서 윤성원 참고인이 이야기했을 때 11월 9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진술을 마쳤던 정황, 거기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역할을 했고 그 감사실장과 감사원에서 소통을 했던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운영쇄신 TF에서는 이런 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증언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왔고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토부에서도 재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동수 참고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감사 관련된 이제 절차가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그럼 이제 승진, 전보가 제한되거나 이런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조치를 당하신 것 같은데 이 공무원으로서 좀 겪은 좀 피해, 좀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직후에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제가 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감사원이 저한테 갖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했습니다.
그냥 전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 박해를 당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박해보다는 오히려 사실 나이 어린 젊은 후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젊은 후배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받았을 그 트라우마가 과연 치유가 되어서 그 많은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감사원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공무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감사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절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감사원이 공무원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정의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 의원님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좀 역할을 하시고 책임을 져야 예, 저희가 어떻게 방안에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나 이 감사의 조사 개시 통보가 되면 아까 그런 직위해제 같은 게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원 사무총장님 지금 예. 많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분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진상도 규명하고 감사원 내에 처벌도 할 사람들이 있으면 골라내고 또 제도 개선이 있다고 하면 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손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제한된 정보하에서 내린 최선의 판단, 기존 첩보를 삭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김태효 아까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국방부 입장과 본인의 입장이 동일하다. 그다음에 본인과 국방부 입장은 6월 10일 회의에서도 동일했다.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위정의 혐의가 상당히 강하다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주석 정의. 네. 2020년 9월 24일 해경에서 발표한 연평도 민간인 월북 관련 상황 개요해가지고 전 출처 정보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거죠? 저희는 그 당시에 국방부나 해경의 그 전문적인 평가 발표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죠? 네. 예, 김태효 정의님 나오세요. 잠깐 세워주시고요. 시간은. 예, 잠깐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국조특위에서 김성부 그 당시에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정책기획관인데 회의 6월 10일 회의 전날까지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내부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보도 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꺾고 새로 수정하고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구 당시 정책기획관의 이 국조특위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김태효 정의께서 얘기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6월 10일 이후에 변화된 번복된 입장과 다르다라는 사실과 그다음에 이 김성구 씨의 발언을 국조특위에서 발언을 놓고 보면은 김태효 정인의 발언은 위정의 혐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왜냐하면은 저랑 만나고 돌아가서 국방부가 쓴 결과 보고가 제일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진술을 제가 존중해요. 네, 그러니까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국방부가 그렇게 썼습니다. 원래 입장을 유지하기로 그렇습니다. 했고. 본인은 네.
개변을 자신 있게 말씀해 늘어놓고 계십니다만 이 자체로도 이미 위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정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길 증인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진행 있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쟁점 중에 하나가 2023년도 9월달에 강백신 수사팀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들의 그 대장동 부실 수사, 윤석열 주인 검사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한 보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분들이라든가 또 인터뷰한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것이 쟁점인데요. 이광길 증인께서는 2021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죠. 예. 예, 그때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주인 검사가 조우영이 리베이트 10억 3천 받은 거라든가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대장동 사건 대출에 대해서 이 수사를 갖다가 뭉갰다, 무마했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제가 직접 윤석열 분을 그 이름은 말하지 거론한 건 아니었고 그 수사기관에서 네. 그 밑에 중수국가에 있는 그 대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그 저를 불렀을 때 면담이 첫 번째 있었고요. 면담 때 수사관께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 중에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준 수수료 외에 어떠한 뭐 주주 관계나 다른 리베이트 관계가 또 있는지 확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조우영이 다른 데도 이러한 그 우리처럼 약정을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이 나가는 곳마다 이런 수수료를 받는 게 몇 건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한테 알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당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면담을 끝내고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장동 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풍동지구라든가 여러 다른 사업지에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관련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검찰 측에서 얘기했다는 예, 거고 먼저 얘기를 당시 주인 검사가 윤석열인 거는 맞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예.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라 사실에 의한 인터뷰를 한 건데 지금 증인께서 2023년도에 아마 이 경향신문과의 한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 조우영한테 리베이트 준 것을 나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기반해서 여기 뭐 봉지욱 기자 등도 계시지만 경향신문 기자들 4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왜 그 진술을 바꾸셨나요? 그랬다가 지금 2026년 최근 3월달에 법정에서는 제대로 또 사실대로 진술을 하셨죠. 제가 그 당시 그 진술을 뭘 바꿔서 한 게 아니고 아마 취지 전달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게 그 당시 저뿐만 아니고 망포지구 사업을 했던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노양은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쨌건 검찰이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증인이 마치 조우영이 리베이트 받은 거는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됐고 그것에 기해서 경향신문 기자들이 압수수색당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노출을 당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허위 사실을 넣었는가? 증인이 말을 듣는 건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진술은 변함이 없고 제가 그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나 제가 진술을 지금까지 해온 건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실한 것은 당시 그 수사기관에서 저한테 물었었고 또 저는 저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기자분들한테 항의를 했었냐면 전체 조우영이가 수수료를 받고 일했던 것들은 전부 이제 서로 나왔던 얘기고 수사기관이 이미 드러났던.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정보공개 열람 신청을 해서 받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김세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증인 나오시고 유병호 증인. 제가 한꺼번에 시간 관계상 미리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 보충질의 답변에서 참고인께서 이탈할 월북 자진 월북할 정황이 있다면서 교대할 때 가라 사인해라 날 찾지 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탈 예고한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진술입니까? 무고한 10호의 7명이 누구 진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심 판결문에 나왔는지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참고인께서 탈북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첫째 빚이 많다. 그것도 더블로 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래서 탈북했을 거다. 구명조끼도 어업 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 중국산인 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이런 이탈 예고에 이 진술을 왜 안 썼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출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동료들의 증언을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도 자진 월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터무니없다라고 봅니다. 이대준 씨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북한에 관심도 없고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래진 씨 가족들 절대로 탈북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런 진술을 가지고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유병호 증인 이런 얘기 좀 전에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들어본 적이 있는지 감사 결과에서 하시고요. 김태효 증인은 2020년 6월 취임했을 때 자진 월북이냐 월북 조작이냐 여론조사한 거 보셨습니까? 월북 조작의 여론조사 국민적인 관심도 높습니다. 월북 조작 45%가량 됩니다. 자진 월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결국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2020년 9월 국방부의 이 진술 그리고 2022년 6월 아니 증인께서 입장을 확 바꾸게 했다라고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9월에 보면은 자진 월북 증거 없다라고 국방부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걸 2020년 6월에 똑같이 그 결론을 갔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위증이라고 이거 합니까? 그래서 하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효 증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병호 그다음에 우리 참고인 말씀 주십시오. 우선 4월 10일 날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김성구 사단장이 먼저 사인펜으로 그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물어보시는 의원님께서 자꾸 결론을 내놓고 추궁을 하니까 대답이 딴 데로 가다가 그래서 있으면 신기해서라도 사진을 그럼 수정한 걸 사진이라도 찍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전혀 펜을 들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만나고 돌아가서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써놨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이렇게 하기로 되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그냥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소를 취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미주알 구절 다 외지는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공소장, 그 다음에 법원의 1심 판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판결문과 관계 증거를 균형 있게 좀 봐주시면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편적인 간접 진술이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각들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건 감사는 2년간 국민적 의혹이 폭발했고 유족의 호소도 있었고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무겁게 의혹을 다뤘습니다. 감사원의 공직기강 회의사례에 대한 1번 임무였고요.
진상규명감사였고 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끝으로 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실무 현장 사정을 총장이 모르긴 합니다만 실무진들이 설명을 게시판에 올린 거 들어보면 다 설명이 됩니다. 아까 통계 조작 사건 감사에 대해서도 실무진들 글 올린 거 읽어보니까 그냥 한글만 보면은 아 이래서 진술서가 이리 됐구나, 이래서 증거를 무게를 달고 균형 있게 됐구나, 직접 증거가 따로 있구나. 네, 마무리해 주세요.